네, 어머님들께서 보통 이제 의대, 최상위 공대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 A를 받아서 와요. 중학교 성적. 저는 말씀드리죠. 꿈에서 깬다. 왜냐면 물론 올해도 뭐 의대도 진학하고 저희 아이작 과학에 이제 주성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년 전에 의대를 보낸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방학 때마다 와서 아이들 멘토링 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중등에서 A 등급은 35.3% 정도가 A 등급을 받습니다.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물론 중계지역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많이 들어보셨죠? 그 9등급으로 나누면 우리 아이가 A등급을 받았을 때 4등급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실제로 4등급을 받아와요. 중학교 때 올 A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4등급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가 좀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수학 만점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만나면서 아이들이 학습 역량이 많이 내려와서 수학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등급 컷은 하락된다. 근데 만점자 수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견고한데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현직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해보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시험도 좀 적게 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수능은 이런 식으로 좀 킬러가 약화되고 중 킬러가 강화되고, 최상위권에겐 쉬운 수능, 그리고 허상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는데요. 허위 상위권에게는 어려운 수능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상위권인지 아닌지를 매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학원은 뭐 다른 곳 다니시더라도 꼭 과학을 저희 안 다니시더라도 오늘 이제 오신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이제 무료 테스트로 하고, 만약에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보통 5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50% 할인해서 25,000원에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게. 그럼 왜 의대 최상위 공대인가? 저희 아이작 수학과학학원은 항상 의대 최상위 공대를 처음 오픈할 때부터 외쳐왔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 매년 이공계, 인문계 시험률을 조사해서 발표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발표 안 하다가 작년에 조사해보니 주요 대기업 시험률이 이공계가 80%, 인문계가 20%가 나왔습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혹시 인구론이라는 말 아시나요? 인구론. 인문계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한테 맞으면 인문계 가도 좋습니다. 인문계 가도 좋은데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의대로 10개 대학으로 점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벼랑 끝에 서듯이 지금 재수생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수학원들이 지금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럼 오로지 믿을 건 10개 대학뿐이다. 근데 지금이 엄청 혼돈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서초 학부모님들은 확실한 의대, 무조건 의대 가야 된다. 완전 의대에 목숨 걸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렇다. 혹시 네카라 쿠베당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처음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요즘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신 아시죠? 근데 요즘 20대들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보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아시죠? 네.
그리고 코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도 점점 이게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 이건 2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거예요. 얼마 전에 카카오 나가리 될 뻔했죠? 네. 이건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하게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는 물론 명문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핵심 인재들이 되고 있는데 지방대에서도 잘만 열심히 하면 취업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꼭 서영고소상원 중경외시 10개대 아니더라도 이런 길이 있다. 네. 오늘 물론 의대 최상위 공대 이야기지만 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요즘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우리 아이 너무 걱정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실 의대 입시가 사실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어렵다고 했지만 그냥 정말 잘하면 그냥 수능 봐서 의대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진 못하는데 의대를 보내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그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고입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제가 원래 고등 할 때는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고2, 고3 할 때는 이런 거 넣으면 좀 짜증내세요. 네, 이제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재밌게 극과 극은 통한다. 일단 고입에서 머리 안 좋고 불성실하면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당연히 머리 좋고 성실해도 아무데나 가도 좋겠죠. 그리고 머리 안 좋고 성실하면 일반고를 가면 되는데 중계 지역의 일반고 중에 뭐 강한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가려서 결정을 하면 되고. 이제 요런 애들이 고민이죠. 머리 좋은데 불성실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멘탈로 결정합니다. 좀 잡초 같은 친구들은 선덕고 보내시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일반고로 가서, 사실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사실 이런 것보다도 전 진짜 차치하고 1시간 동안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 아이 믿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결국엔 어떤 애들이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명문대, 그러니까 초중학교 때 자기 역량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언젠가 확 큰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엄마가 점을 봤는데요, 전 대기만성형이래요. 나중에 성공한대. 저 어릴 때 똑똑했었대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친구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보통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중학교 때 A 친구가 더 우수한데 이 친구는 집에서 매일 또 뭐냐, 너 100점 그거 안주하지 마라, 그 거의 손흥정 씨처럼 월클 아닙니다. 전교 1등인데도 막 혼나요, 엄청.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자기가 삐끗하면 그 다음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B 친구는 A보다는 좀 못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항상, 물론 이제 아예 방관하시지 않지만 최대한 널 믿어, 너 엄청 소중한 존재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좀 버릇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잘못한 건 뭐라고 하실 때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일이 있을 때, 뭐 첫 시험을 봤다든지 그럴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심한데, 어릴 때 너 말이 좀 빨랐어, 너 노래를 빨리 했어, 똑똑했어, 이런 말들이 아이들은 그걸 한 유년기 시절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들으면 평생 가요. 너 왜 열심히 해? 왜 이렇게까지 하니? 저 엄마가 대기만성형이라고 엄마가 매일 기도해 주셔요, 저 잘 되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과학적이진 않지만 어머니의 그런 어떤,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보다 그런 어떤 좀 헌신적인 느낌이 아이들을 좀 많이 변화시키더라. 이제 그건 좀 외람된 얘기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 고교 선택에 대한 로드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수학, 과학에 탁월한 재능과 흥미가 있지만 다른 과목을 상대적으로 좀
흥미가 떨어진다. 그럼 이제 좀 영재 과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이런 최상위 공대나 자연계를 이제 진학을 하면 좋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요즘 아까 그 IT 기업들 다 카이스트 이쪽 이공계 계열 친구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수학과학에 탁월한 재능과 흥미가 있다. 그러면 이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뒤에 나와서 강연해 주실 이용희 원장님은 이제 서울과학고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과학고 이야기도 좀 해주실 겁니다. 다음,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이 뛰어나면 특히 수학과학에 흥미를 가진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전국단 자사고나 명문 광역단위 자사고 또는 그 지역에서 좀 이름 있는 일반고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좀 달라요. 특히 아이가 여러 명 있으신 분은 그 중에도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가 있는 반면 안 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시기 아시고, 근데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30분 만에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30분 안에 아이의 미래를 재단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이 짜지고, 그다음 우리 아이가 이제 성실하고 점검 두루두루 우수한 편이며 승부욕도 강한 편이라면 자사고. 근데 요즘은 사실 여기 위에는 전자고나 영재고 과학고는 좀 많이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 대치에서도 뭐 4% 정도밖에,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매년 그 과학고나 영재고 입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게 4%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 일반고 자사고 쪽을 봤을 때 우리 아이를 이 지역의 명문고 자사고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일반고를 보낼 것이냐, 면학분위기가 좋은 학교로 갈 것이냐, 내신을 위해서 일반고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잘하면 무조건 저는 자사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뛰어나게 욕심이 있고 하면 저는 뭐 전자고나 아니면 이런 영재과학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을 하고, 왜냐면 가서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랑 자사고만 해도 전혀 다르고 활동이.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가는 거 보면 확실히 자사고가 훨씬 더 잘 가는 게, 선덕고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씩 서영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3년을 그 어머님들이랑 일반고,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그 학부모님들 때 배웠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나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탐구 보고서 이런 거 막 쓰고 그런 아예 활동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마음이 여리고 좀 상처를 받고 좀 소심하고 이런 느낌이면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를 가는 게 좋아요. 일반고를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근데 저희 이번에 이 친구, 저희 이제 제자 중에 이번에 의대 간 친구도 중학교 때는 이제 중상위권 정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갈까 하다가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멘탈이 좀 남학생이지만 소녀 같은 스타일이어서 일반고 가라. 일반고 중에서도 남고, 그리고 좀 내신이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로 가라.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처음에 선생님 말 잘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고1 때 반 1등을 한번 딱 맛을 보더니 그대로 쭉 3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반 1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전교 1등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근데 아이들끼리 다 친구들끼리 반 1등은 좀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표정이 달라요. 미소가. 네. 1등을 볼 때와.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게 정말 학습에 도움 많이 되더라.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독하고 좀 막 끼도 많고 좀 발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자사고 가서 실제로 한 중위권으로 들어가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싸움이다.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수학과학 선행에 이제 영재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학과학 선행이 이루어집니다. 좀 뜨억스러워요. 아이들이 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 고등 수학 심화까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심화라는 게 실력 정석 그리고 평면기 아이디어 여기까지 다 이제 끝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대회를 나가고 어쨌든 중등 과정 안에 이걸 다 끝내야 영재 과거에 오늘 두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저는 수학 안내를 많이 드리고 이따가 용 원장님께서 과학 안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도 사실은 저는 중3까지 수원 스트까지는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수원 스트를 쌤 B를 풀었을 때 70%는 맞을 수 있게. 그리고 이따가 제가 정리한 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찍으시면 되는데 쌤 C 풀었을 때 40%는 맞을 수 있게. 거기까지 하고 자사고를 갈 거면, 근데 일반고를 갈 거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걔 중에는 1년 선행만 하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정말 뭐 한 몇 년에 한 명씩 나오긴 해요. 근데 선행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도 해야지 뭐 활동들이 많아요.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많이 줄었어요. 중요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활동들이 중학교 때보다 많기 때문에 진도 따라가기에 급급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는 미리 좀 빼주셔라. 최대한. 그리고 제가 오늘 수학과학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수학은 다들 중요한 걸 아셔서 좀 많이 빼시는데 과학을 많이 안 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물화생지 원을 다 공통과학하고 물화생지 원을 다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위권은 이 과학에서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원과목으로 이제 빠지고 선택과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원이 또 나뉘고 하기 때문에 상위권은 과학에서 갈려요. 오히려 영어에 좀 힘 빼시고 과학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3 전까지. 그래서 제가 초등 저학년 교육 로드맵 만들어봤는데요. 책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고 그런 숙제 습관, 교구,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연산 학습,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 초2 때 수학 동화 그리고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독서 중요합니다. 독서. 뭐 비문학도 사실은 아이들 독서 많이 하는 친구들은 쉽게 오히려 비문학이 쉽다 그래요. 비문학이 제일 쉬운데 문학은 뭐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근데 잘합니다. 그래서 독서, 특히 요즘은 그 들으셨죠? 심심한 사과의 말씀.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요? 네. 아이들이 정말로 그 정도로 아이들이 독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단어가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익혀주시면 좋고, 발표 토론 앞으로는 계속 점점 더 그리고 의대 뭐 꼭 의대만 떠나서 상위권 대학들이 다 면접을 중요시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꼭 다 들어가요. 올해 수능 만점자 2명 수능 만점 받았는데 수시로 서울대 썼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도 표현하지 못하면 떨어져요. 네,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좀 토론 동아리, 이왕이면 중학교 때 동아리 들은다 해도 토론 동아리 들어라. 네, 토론 쪽으로 많이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아이 수준에 맞는 수학 선행 학습을 이따 이거 좀 자세하게 제가 이건 말씀드릴 거고, 다음 선행에서 선행 심화, 선행으로 고등 고학년부터는 좀 5학년부터 많이 시작하죠. 그래서 하면 되고, 수학 개념 노트 만들기도 시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 배경 지식을 쌓고, 과탐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탐토? 네, 과탐토에 대해서도 뭐 어머님들끼리 그룹 지어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영재고 과학고 지원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학생부 관리, 어차피 이제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하려면 중학교 때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를 가려고 해도 목표는 일단 지금은 영재고 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학생부를 같이 만져봐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 학생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중학교 때 룰루랄라 지내고 고등학교 가면 그 개념이,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은 수행평가 2종 깎였는데요 그래요.
야, 수행평가 2점이 너 시험 한 번 보는 게 20점밖에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20점이잖아요. 그러면 내신을 4번 보는 게 20, 20, 20,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면 야, 그게 2점이 아니라 10점이야. 2점 바뀌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되게 잘 몰라가지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프린트 잃어버리고. 네. 그럼 너 백날에서 100점 맞으면 뭐하니? 그 2점 깎여버리면 하나 틀린 애보다 너가 점수가 더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좀 시키면 좋다. 중1 때는 이제 이런 세 가지 같은 거 좀 부모님이랑 같이 어떤 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그런 세계 그 EBS 말고 뭐 KBS 이런 데 교양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세계로 떠난 뭐라든지 그런 세계 정세를 얘기해 주는 프로그램, 그거를 그냥 같이 보는 시간을 좀 정해서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자꾸 노출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치도 남 얘기, 세계 무슨 정세도 남 얘기 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 게 약해서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는 게 좋고. 중1 때 중2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해서 내신 유형 파악에 대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선행을 나가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중1 때 만약에 중2, 중3 선행 나갔다 그러면 그 중2, 중3 선행 나간 거 그 학교 기출 시험지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구해드립니다. 선행했을 때 그거 풀려보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구나. 그럼 제가 그 학교에서 몇 프로까지인지도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 학교 알림이 표준 편차랑 다 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1이지만 중2 친구들이랑 겨뤘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된다. 선행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고등과정을 이제 배웠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선덕고를 갈 거다. 그럼 선덕고 시험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덕고 시험지 풀면 등급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급 컷이 한 3등급 또는 시험을 봤는데 선덕고는 좀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일반고 좀 시험이 조금 더 쉬운 학교인데 선행을 열심히 선행 심화까지 했대.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한 4등급 정도 나왔다.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급이 그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 좋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40분을 배정받았는데 좀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사진 찍으실 분 있으시면 찍으시고 이런 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일반고 지원자 늦어도 중3 때 이제 고등수학 시작해야 되고,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그 이상의 지원자는 선행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일단 우리가 내신 수능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이 강한 친구가 내신이 강하다. 그러면 비교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재수생을 누리기가 너무 힘들고 재수생 비율이 점점 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일단은 비교과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마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다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기본이에요. 네, 수능이 기본.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 등급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 기본인데 내신이 좀 되면 이제 최저가 통과됐을 때 이제 최저 있는 학종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논술은 청약이에요. 청약 거의. 네. 특히 의대 논술은 500대입니다. 500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가 붙었든 말았든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거의 랜덤이기 때문에 얘가 왜 붙었지? 근데 얘는 왜 떨어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술 쪽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 중계 지역 그리고 서초, 강남
분당 이쪽이 논술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요 교육 특구 지역 이외의 지역들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그 조금만 벗어나도 공대문만 가도 쉬운 학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들에서는 진짜 1등급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막 1점 몇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요 주변에 이제 좀 이름 있는 학교에서는 1점대 나오면 걔는 진짜 공부에 신인 거예요. 그만큼 왜냐면 뭐 과학 천재들이 있고 영어 천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걔네들 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내신으로 이걸 못 가니까 논술 준비를 많이 하죠. 또 왜 그러냐면 수능을 재수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보니까 더 치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논술은 이제 최후에 고르고 일단은 내신을 잘 챙겨서 비교과 준비를 하고 비교과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면접이나 또는 교과 쪽으로 가는 거 비교과가 되면 최저 있는 학종 최저가 안 되면 최종 없는 학종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서영고 서성환 중경 외시는 아시죠?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빅5라고 해서 서현성과 울이라고 합니다. 서현성과 울. 왜 서현성과 울이 가장 유명한 의대일까요? 왜 메이저 의대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 병원 수가 가장 많아요. 병상 수가 많고 여기 보시면은 제주, 조선, 고신은 병원이 하나씩밖에 없죠. 가서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여기는 병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고 의사 스스로도 그래야 크잖아요. 유명한 교수진이 많이 있고 울산대학교는 왜 이렇게 클까요? 울산대학교 누가 만들었죠?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하고 여기 승천양, 한림, 인제 보시면 얘를 지방의 삼용, 3대 잠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보다 더 병원 수가 정말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쪽이랑 조금 친해져야 된다 어머니들께서 두 번째로. 근데 요즘 저는 고신대도 붙으면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붙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신대랑 요 위쪽이랑 문제 수가 두세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 그럼 내가 한두 문제 찍어서 맞으면 연대 의대 가는 건데 고신대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가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그렇게 맞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재수 성공률 5%입니다. 5%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요즘은 왜?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병원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 지방에서 애들이 원래는 왜 지방에 안 가냐면 지방에 머물러 있을까 봐. 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갈 거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붙으면 무조건 가라. 또 내년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6년 내 수도권에 약 7,000 병상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도권 의대를 이제 가는 방법인데요. 이제 내신이 비현실적인 내신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내신이 진짜 비현실적으로 높아요. 진짜 1점대. 근데 거기서 극강 난이도의 재시분 면접을 통과할 수 있으면 연세대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인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가톨릭대 지역 균형을 갑니다. 기본 비현실적인 내신이 기본이면 어머니 의대는 1등급이 4%죠. 의대는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대들은 0.1%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수능 최저. 그리고 여기서는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잔인한 수능 최저 플러스 알맞은 학생부까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됐을 때 우리 아이는 의대를 진학을 꿈꾸면 어느 대학교를 보내야겠다 이걸 맞춰서 그 우리 아이가 있는 고등학교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좀 나눠 놓은 거고요. 이제 또 그다음 여기는 이제 많이 어려운 수능 최저 인하, 가청, 경희 그리고 여기 중앙대랑 한양대는 압도적인 학생 여기 최저가 없어요. 의대인데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을 뽑냐면 특목 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여기 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일반고는 거의 못 들어가고 여기는 뭐냐? 여학생들 중에
내신 좋고 근데 학생도 좋고 근데 수능까지 좋은 애들 중에 여대를 가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이 이제 이화여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많은 학교가 있죠. 여기가 근데 제일 힘들어요. 비현실적인 내신, 압도적 학생부, 거기에 탁월한 면접까지. 그래서 이따가 제가 MMI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쪽이 제일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내신, 요것도 압도적 학생부, 잔인하고 어려운 수능 최저, 탁월한 면접. 보통 이제 4합 5 이러거든요. 4합 5. 그러니까 1112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4합 1112. 근데 사실 1112이면은 이제 서영고 좀 마지노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수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내신이 좀 잘 돼 있으면 의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수도권 의예과 일반 전형 이렇게 됩니다. 요즘 이슈가 뭐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야 지방 의대 원래 권고였어요. 30% 너네 지역 의대 30% 뽑아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데 걔네 다 낼름 그 지원 받고 다 서울로 가는데 그럼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권고가 아니라 무조건 40%를 뽑게 늘렸어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수도권 친구들은 280명 정도를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3,000명 중에 3,000명 중에 한 2,200명 정도가 수도권이고 지방이 한 800명 정도였는데 그 280명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럼 280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대랑 연세대 의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대가 지방으로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지방 애들은 의대 가기가 더 훨씬 수월해졌죠. 그래서 작년에 그 어머님 5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맞춰서 가도 괜찮은 친구도 있고 좀 아닌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셨어요. 다 이사를 새해 좀 부산 해가지고 다 맹모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 근데 이제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6년을 거기 살아야 돼요. 네. 중고등. 그래서 6학년 때 많이 가십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꼭 정답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최종. 그러니까 의대는 사실 쉽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보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게 그게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의대에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는 최저 충족률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학교 추천으로 들어간 애들 중에 최저 맞춘 애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4, 5 맞춘 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최저 못 맞춰가지고 전교 1등들이 서울대 최저 못 맞춰서 못 들어가는 거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 3합 7을 못 맞추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같은 고려대인데 그 아래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위주인 거고 여기는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훨씬 더 우수 자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자초 같으면 사사고 열이면 그래도 일반고 가서 1등도 하고 막 의기양양해서 사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원대가 있어요. 강원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33.8%. 근데 여기는 3합 5예요. 자, 4합 5랑 3합 5는 뭐가 천지차이냐면 3합 5는 내가 과목 본 거 중에 잘 본 거 3개 합쳐서 5니까 훨씬 더 어때요? 맞추기가 진짜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근데도 33.8%. 얘는 60%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원대에 가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원이 떨어진다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의대 어디 가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의예과별, 수시 전형별 수능 최저 요구 수준입니다. 이건 한번. 근데 이게 좀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의대를 생각하시면 1대1 컨설팅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번 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매년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이게 학교별 면접이거든요. 면접이 정말 빡빡합니다.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 정말 면접이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좀 연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의대행이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빡빡한 거예요. 의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1%, 0.1%가 가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제 서영고 소상한 중경외시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널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대 이야기니까 이렇다는 거 보시면, 이제 이게 저도 다른데 이제 내용을 좀 본 건데, 뭐 인사고, 상상고, 외대고, 하나고, 철고, 청고, 부계고 이런 식으로 좀 하얀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대학교별로. 네. 그러니까 내신이 인사고에 4점대인데도 가천의대를 가더라. 자, 결론. 그래서 일단 의대를 갈 때 학생부 교과로 갈 거면 내신이 1.25 내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중계 지역에서는 수능 1등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등급입니다. 내신 1.25는. 그 친구는 그냥 아마 수능으로 의대 갈 거예요. 이 중계 지역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1점도 많아요. 지방. 그 서울에서도 뭐 금천 이런 데는 1점 아니면 뭐 1.2 뭐 이런 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힘들다. 그럼 우리 지역은 뭐로 가야 된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논술은 제외했습니다. 네, 논술은 500대 청약입니다. 청약. 네, 로또.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입 밖으로라도, 우리 아이가 먼저 논술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엄마가 논술 이야기하면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에서 한 6개까지 틀려야 됩니다. 180문제죠? 180문제에서 한 6개까지 틀려야 되고, 그다음에 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진다. 사실은 이제 수능이 답이다. 기본이 이제 수능이고, 근데 이제 수능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12까지는 해볼 수 있어요. 이게 4개, 8개 틀리는 거랑 1122는 완전히 또 달라요. 1등급 안에 드는 거는 80 몇 점만 넘어도 수학은 1등급이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대를 가려면 내신을 잘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이 과학 이따가 용 원장님 말씀해 주실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원, 수투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투 나가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미적분도 그냥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다. 네.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중3까지, 수투까지는 심화까지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중2 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고등수학을 늦어도 중2부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일단 요거 한번 찍어보실래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저 좀 들으려고 왔어요. 아, 네. 어머니, 저 들어갈게요. 내용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테스트 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를 어딜 가자고 하는 거를 어머니들께서 좀 빠르면 중1, 늦어도 중2 때 결정하셔서, 그럼 우리 아이가 중2 때 또는 중1 때 고등선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등선행 했어.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응용했나요? 심화했나요? 심화까지 했습니다. 그 학교 시험지 풀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한 6, 70점대 이상 나오면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점수가 진짜 3, 40점대로 쪼그라들면 거길 다시 해야 돼요. 수학을.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더 아이는 어려워지고 학습 부담이 많아지고 수학하기 싫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여기 중계 지역에는 이제 감성 수학도 들어왔잖아요. 거기도 정말 훌륭하고, 저희가 아이작 과학으로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저희 믿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절반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좀 뒤에 내용은 좀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입에 대해서 오늘만 해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만은 제가 확실한 오늘 어떤 어머님들한테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추우신데 오셨잖아요. 저도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옷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오면서 어머님들한테 정말 뭔가 진짜 좀 며칠 좀 기억에 남는 뭔가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해서 원래 오늘 분량에서 이것까지 얘기는 안 해도 됐었어요.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기도 했고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초중등 어머님들 좀 많으셔서 자 이게 뭐냐면 연관 단원 맵이라고 해서 개통도라고 해요. 수학 개통도인데 그럼 우리 아이 수학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건데 과학이랑 수학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는가? 보통 이제 우리 초등 과정 하면 이렇게 많이 끝냅니다.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을 다 끝내는데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끝내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뭐 5학년이야, 6학년이야, 근데 수학이 좀 약해. 그랬을 때 초등 수학을 막 심화까지 제대로 막 해서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아예 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등 과정은 제대로 끝내는 거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RPM, 센, 율통 이런 식으로 잡고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 끝내는데 중등 과정은 2.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심화까지 아까 1품까지 끝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학할 초등학교 때 또는 중1 때 중2, 중3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중등 시험에서 A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끝내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 이렇게 해서 중3까지 여기까지 그냥 왔어,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제 중3에서 이제 고등을 들어가. 근데 고등은 아시다시피 차원이 달라요. 수학 양이 단원 수만 3배 차이입니다. 근데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끝내려면 어머님 요 문제집 좋아하시죠? 요거는 요 실력 정석 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 실력 정석을 기반으로 저는 아직도 수업 실력 정석으로 하거든요. 기반으로 많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좀 딱딱하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정석 문제는 좋고 샌도 괜찮고 블랙락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끝낸다는 가정하에 제대로 끝내는데 고등과정은 한 과정당 8개월이 걸립니다. 사상 초유로 요즘 재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4년 걸립니다. 그럼 자, 5일, 5일, 5, 3 한 바퀴 더 재수. 당연히 재수하는 거예요. 1등급 받으려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럼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몇 칸을 땡겨줄 거냐? 돈과 시간. 사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와의 그 마찰, 스트레스. 근데 이거 5천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네, 잘 들으시면 자 일단 초등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초등 과정을 뭐 예를 들어 4학년이다 5학년 6학년이다 끝내려면 빨리 끝난다고 해도 한 630만 원 정도 들고 21개월이 되는데 그 중등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중학생이야 그럼 막 중등 과정 어떻게 중1 거부터 해야 되나 초6 거부터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지금 방정식 이런 게 약한 것 같은데 중2인데 중1 과정부터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또 돈이 들고 하는데 일단 초등 경우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이야. 근데 수학이 막 강한 편이 아니라면 이게 좀 PPT가 좀 섞였는데요. 강한 편이 아니라면 초육의 모든 개념이 중1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육에서 분수 그리고 이제 소수의 덧셈 나눗셈 이런 파트만 약하지 않다면 그 파트만 해주시고 중1 과정 들어가는데 중1 과정을 그냥 겉핥기식 학원 말고 진짜 제대로 꼼꼼하게 시키는 학원 가서 배우면 초등이어도 바로 중1 거부터 선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이트하게 배웠다는 가정하에 지금 초5인데
내일 당장 가서 최상위 사고 우리 아이 심화까지 3% 올림피아드까지 풀려볼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중등과정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육이면. 네. 6-2는 어떡하죠? 6-1은 어떡하죠? 라이트하게 보고 중1 꼼꼼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이거 다 알려주십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초중 때 이런 거 배우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사고력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어머님들 이제 사고력 다 끝났을 텐데 사고력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딱 보셔도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런 거랑 연관이 1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랑 수능이랑 의대 입시랑 멀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하면서 더 즐거워질 수 있고 사고력이 확장은 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면 시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사고력 하신다면 사고력은 흥분이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 배웁니다. 어머님들 모르잖아요. 왜냐 우리 땐 사고력이 없었으니까. 네.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없었기 때문에 좋은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든 배우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재 교육은 문제거든요. 교과와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한 10% 미만 치고 이거 많이 어머님들께서 찍으시더라고요. 영재 교육은 커리큘럼. 근데 의미가 그리 없다는 거. 이제 고학년이 되면 경시를 좀 해봐야 되나? 네, 땡땡이 없지 땡땡이 경시를 한다는데 네. 경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것도 교과랑 겹치는 게 한 30% 미만이에요. 근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머님들께서 이것만 보여주면 잘 안 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깨에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이는 죽어갑니다. 이거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경시도 빨리 손을 떼라요. 솔직히 경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진짜 1%인데 우리 아이가 그 1%일 확률이 진짜 우리 아이가 그 1%면 내가 1%인가? 아닌가? 이러지 않아요. 벌써 옆에서 주변에서 땡땡이 좀 어떻게 해봐. SBS, KBS 벌써 오고 방송 촬영 찍고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벌써 면담 들어옵니다. 아니면 힘들다. 너무 아이가 하고 싶으면 맘만 살짝 보게 해라.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아까 고등학교 1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아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5학년, 6학년 과정이죠. 혹시 지금 아이가 5학년, 6학년이면 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어림하기만 제대로 하고 어머님이 같이 해주셔도 돼요. 이거 네, 할만하거든요. 근데 중등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 엄마 싫어하고 엄마도 힘들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들어가죠. 네. 근데 요거를 막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중등 과정 뭐 괜찮아요. 3달 만에 그런 학원 가시면 꼼꼼하게 돌리고 애가 막 얘기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돌려야 됩니다. 중1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1-1 중등 과정 6개월 줄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아니면 중등 과정을 했어. 근데 중등 과정이 좀 약한 것 같아. 하긴 했어. 쌩까지 했대.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일품을 해야 되네. 일품 3권을 딱 사가지고 풀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등과정 들어가면 이 중등과정 이만큼이 다 어차피 고등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중등 기하 쪽만 현우진 노베라고 있어요. 현우진의 노베. 되게 좋거든요.
노베. 네, 노베이스 강의, 도형 강의가 있습니다. 꼭 듣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중2만 돼도 중1이어도 너무 철없고 애기 같은 아이가 아니면 일단 중등과정 좀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과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중등과정도 시작 안 했는데 고등과정 하면 안 돼요. 쌤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아는 게 중요하고, 만약 우리 아이가 좀 느리면 느린 만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엄마가 조급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큰일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머님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기도하시고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아이들이 진짜 성공합니다. 네. 또 중등 기하는 기본 과정만 해도 고등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빼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2-가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힘 안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2-에 나오는 그 부분이 좀 심화 과정으로 연결될 때 이미 머리가 좀 커져 있어서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 만나야 되고, 5일 과정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이거는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이런 정서적인 의미, 그리고 기술적인 의미 이런 게 있다 설명하는데, 만약에 오늘 설명회가 좀 유익하셨다면 원장님께 2탄 해줘라. 제가 앞에 1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 닥달을 하셔서 2탄 해줘라 하면 제가 또 와서 알차게 요 뒤에 거 좀 궁금하시지 않는가요? 기술적인 요인, 계산 속도, 정확도, 실수 이런 거 어떻게 잡을까? 실수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를 그 내신 대비는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이용희 원장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네, 한번 박수로. 네네. 같은데? 아니 밖에서 제가 밴드로 듣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깔깔대부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너무 궁금해서 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 이용희 원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네네. 이용희 원장님. 네네. 저희 북풍인천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어떻게 제가 강사님들 개별적으로 아시는 강사님들 연락해서 여기다 파트식으로 깔았었는데 이제 아이작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 브랜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어머니 뭐 제 아들은 그냥 일반 재연고에서 대학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가본 출신이래요. 그냥 영재원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대 졸업하셔서 과학교육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통해서 잠깐 요 앞에는 꽂으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꽂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과학 잠깐 설명 드릴게요. 어머니 저희가 아예 그 과학이 새로 그 아예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라서 이제 앞으로 아예 저희 학원에서 아이작 과학은 다 아이작에서 진행하는 걸 할 거예요. 아예 주 5일 근무 여기 와서 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믿고 맡기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북풍인천 안에 과학학원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관여하는 거 없고요. 알아서 하시는 이제 이 아예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용희 원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작 과학의 이용입니다. 네. 방금 이제 원장님 소개 드렸듯이 제가 이제 과학부 나와갖고 학생들 가르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부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과학부에서 겪었던 일을 좀 바탕으로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북에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중3 때 학교 선생님께서 너 과학부 갈래?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까지 과학부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너 과학부가 뭐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1년 딱 준비해서 가는 케이스예요. 운이 좀 좋았죠,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과학부를 이제 가보니까 학생들이 친구들이 저랑 너무 많은 다른 삶을 살아오러 오는 학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인생. 네. 저는 이제 그냥
수업 끝나면 이제 축구하고 친구들 축구하고 이제 이런 삶을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년을 되게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 이제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획하에 딱 준비된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학생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고 이걸 10년 동안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로드맵이 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부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도 그 친구들의 어머님께서도 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자주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사진 찍으실 거잖아요, 그죠? 사진 찍고 안 보시길 뻔하신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요 정도 로드맵 갖고 간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재 과고 다른科目말고 딱 영재 과고에 이제 타겟팅해서 세워본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칠했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얘기를 했는데 영재고랑 과학으로 준비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고랑 과학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갈 거라고 한다면 이거 이때 초3 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영재원대 한번 갔어야 되고 제가 서울대 영재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서울대 영재원 1기 출신이에요. 1기 처음 딱 했을 때 서울대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챙겨 따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뭐 따라 하더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1기 출신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서울받고 가니까 친구 서울받고 나왔어요 제가. 서울받고 나왔는데 이제 가니까 한 반에 반 이상이 다 그 서울대 영재원 출신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원 출신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일단 영재고 과고는 조금 이제 좀 뒤로 미루시고 어차피 영재고 과고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좋은데 가는 게 목적이고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입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입의 관점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전 필요 없다고 봐요. K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차라리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는 그게 오히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재고 과고 가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난 좀 멀리 난 대입을 보겠다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을 좀 대비를 하셔라. 알겠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공부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선행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해봤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붙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험 때 거의 꼴찌 가깝게 했어요, 꼴찌 가깝게. 근데 이제 제 인생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공부를. 그때 한 30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넘을 수 없는 30명이 거기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 공부 안 할란다, 난 말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공부를 포기하면서 실제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공부에 좀 손 놓으면서 좀 다른데 좀 재밌는 걸 눈 돌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논문을 써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고1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 좀 썼어요.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네들은 이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영재고 과고로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로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약간 탐구 역량이 있어야 우리가 학종이나 학종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학종 준비하실 거잖아요. 근데 학종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신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학교 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막 문제 풀고 퀴즈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하고 이런 거거든요. 애들이 이제 막 그런 때 바빠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이 수행평가 한다고 난리예요. 그 수행평가를 근데 한다는 명목 하에 애들 놀죠. 친구들과 핫도그를 막 놀고 막 어디서 놀고 이러거든요. PC방 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합적으로 뭔가를 대학 뚫어보겠다라고 하면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역량. 발표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선생님이 써줄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써줄 말이 없고 그냥 다 똑같은 말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또 탐구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는 오늘 드릴 말씀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탐구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근데 이 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되지 않으면 뭐 수행평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물리원 화원까지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써놨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이 어때요? 사이드 과목이죠. 보통 이제 국영수하고 그죠? 좀 시간이 되면 남으면 과학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또 수학이 끝나야 과학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공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이 끝나는 과목은 아니죠. 그죠? 수학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수학이 끝날 수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오히려 과학이야말로 끝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입시는 또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가나요? 아니죠, 그죠? 전과목 다 잘해야 대학을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막 엄청 타가지고 수학을 완벽해. 근데 다른 과목 5등급이야. 그럼 대학 못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과 상위권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 과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어랑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과학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 중요한지 보시면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과학은 국어랑 영어랑 단위수가 똑같아요. 단위수라고 하는 거는 수업 일주일에 들어가는 수업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실수가 많을수록 주요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학은 그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공계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바탕을 몇 개 선택하죠? 2개 선택하죠. 그래서 그 2개의 표준함수의 합이 수학 표준함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공계 최상권을 가르면 과학 2개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 2개의 점수 합이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나 어머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과학은 사이드 과목이 아니다. 내가 이과를 보낼 거면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바꿔본 건데요.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건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죠. 고1 때 배우는 과목이고 이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중학교 거랑 그다음 고2 물리원, 화학원, 생물학, 지구학, 원이랑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가 1단원만 가져왔어요. 1단원만. 그래서 뭐 중등계 연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 연계예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고1 때 시험이 고2의 물리원, 화학원이랑 그 연관해서 많이 내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갈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화원이나 물리원을 섞어줘야 그나마 조금 변별이 돼요. 그래서 화원 물어를 하지 않고 내가 고등 통합과학 딱 그 내용만 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원이랑 물원이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고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물리원이랑 여기 화학원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실제로 고2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물리원이랑 화학원이 그 이제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 문항이 되게 중간고사 때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과가 되게 중요하다. 내신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공계 물론 화원, 생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고나 똥꼬를 갈 게 아니라면 우리가 멀리 보고 이제 수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1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이제 중등 과학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통합과학을 3번 3번 정도 하고 그다음 물리원 화학원을 3번 정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3번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특히 물리원 화학원에 고3도 1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동안. 우리 근데 초등부나 중학생이 어떻게 4개월하고 그걸 다 알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3번쯤 해야 엄마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이 말이 나와요. 3번 정도 해야 반복을 해야.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적용은 좀 빨리 끝내는 거죠. 적용은 좀 빨리 끝내고 이제 1년 동안 끝내고 이제 통합과학이랑 물리원 화학원을 집중하는 커리큘럼이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중2라고 하면 내신 준비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내신을 준비하는 거는 내신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시험이라는 걸 보고 내 실력 이 정도고 그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좀 조율을 해야겠다. 이 시험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좀 이제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는 이제 병행하셔도 됩니다. 병행하셔도 되고 통합과학이나 이제 물리원 똑같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의
그 성향에 따라 달렸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이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할 수 없고 갑자기 나는 우리 아이는 중2 말고 중2 하다가 갑자기 물리고 하거나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건망지겠지만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안 돼, 너네 되겠니?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10년 동안 가르쳤지만 와, 얘 진짜 영특하다 이런 애가 손에 꼽아요, 사실. 손에 꼽아요. 그래서 이게 욕심을 내시면 중학교 때 이미 공부에 손 놓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좀 닥달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까 그 영재고 커리큘럼 보셨죠, 그죠? 그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영재고 과거 떨어졌어, 얘가. 그때부터 얘가 맛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거 떨어져? 그때부터 공부 손 놓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좀 속도를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제 그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3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없죠. 중3 때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중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등 과정 같이 하면서 통합과학을 2회차 정도 하고 물리학원을 한 번 정도 보고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학원에 이때 난 병행하겠다. 뭐 좋긴 한데 말씀드린 또 속도의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왜냐면 이때 또 수업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업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과목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속도는 그냥 4월까지, 8월까지 2회 정도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이제 물리학원 한 번 정도 보고 가는 게 좀 애들이 심리적으로 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이 정도 짜봤고요. 중등부 커리큘럼은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가는 시스템은 격파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반복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히 이제 당일 격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일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 보고 피드백하는 것이고요. 이제 매일 격파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내주면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숙제 내줘요. 그러면 학생들 숙제 언제 시작하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그죠? 심한 학생들이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제일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강제하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일매일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할당량을 배부를 하고 이거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체크를 하는 식으로 그게 밀려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에 남아서 더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일요일 와서 만약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수업 일요일이면 와서 남아서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매일 격파에 제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학판에 일주일 동안 모았던 오답노트. 그 다음에 이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오답노트 만드나 안 만드나 애들이 안 만드나요, 그죠?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안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강제적으로 저 다 알아요. 저도 아깝거든요. 오답노트 만들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강제적으로 만들게 시키고요. 제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강제적으로 배부를 하고 강제적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스스로 절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머릿속에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그 다음에 매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오답 노트를 줘서 끝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가 이제 총 4번인데, 뭐 이거는 과정에 따라 4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 노트, 개념 격파는 뭐냐면, 저희가 저희 수업이 대부분이 빔 수업이에요. 판서 수업도 하긴 하는데, 분기 잘 쓰지 않고요. 이제 빈칸 뚫어서 이제 그 빈칸 같이 채우면서 수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이 뚫려져 있는 이제 노트 교재를 주고 거기다 채워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 당연히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을 모아서 이제 그걸 푸는 시스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과학을 많이 공부해봤던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지 좀 많이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고민도 해보고. 특히 영재고 과거로 가지 않은 학생들, 걔네들은 진짜 알아서 해요, 그냥. 진짜 알아서 하고, 걔네들 말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고3 때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좀 집중한 이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여기 원장님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질문 안 네. 받으세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네. 선생님, 저기 제가 아까 들으면서 느꼈는데, 네. 그럼 통과를 하려면 화학 물원을 중3 때 뭐 끝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통과를 네. 잘하려면 아까 화원 물원 나왔잖아요. 사실은 화학 문화 전 과목은 다 끝낼 필요는 전 단원은 다 끝낼 필요는 없고요. 네네. 통과를 잘하려면 통과에 들어가는 물리형 화학원을 공부를 하시면 근데 돼요. 그거를 그러면은 통과하고 별도로 화원 물원을 뭐 1시간 반씩을 추가로 깔아야 돼. 왜냐면 다른 과학학원들 보니까 네. 중3한테 물원 학원을 넣는 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네,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통과할 때 물원 학원도 같이 해야 된다 말씀이시구나.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저희가 통과 수업 안에 물리형 화학 내용을 넣긴 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러프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로 빼서 네. 깊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게 이과생들은 그 과목을 쪼개져요. 막 이렇게 50명, 80명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 80명 내에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울방학 때 예비고의 겨울방학 때 한 2개월에서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 아니거든요. 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해주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애들이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학사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니까 어머니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과학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2학년 중학교 2학년 내신이 들어가니까 1단원, 2단원에 나오는 부분들이 전류,